여쭤볼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수연이랑 영화 보러 왔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짧게 빨리 해. 아침에 엄마가 주신 용돈 봉투 깜빡하고 있다가 방금 열어봤는데요. 지난번에 약속하신 액수보다 적어서요. 이번 학기부터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려고 했는데 내 맘이 변했어. 왜 의견 있니?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 달에 2,000원 정도는 줘. 친구들이랑 편의점도 거의 못 가는 수준의 액수잖아요. 제가 열심히 알바하면 10,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약속해놓고 10,000원으로 올려주기는커녕 오히려 3,000원을 더 내려서 2,000원을 주시면 저도 인간인지라 속상하거든요. 난 말이야 살면서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인간들이 제일 눈에 거슬리더라. 송충이는 설립해 먹어야 해. 모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내가 자나깨나 입이 닳도록 교육을 해줬는데도 아직도 네 분수를 모르고 가보니까 벌을 받는 게 아니겠니? 제가 뭘 어떻게 까불고 날뛰었다는 말씀이신지. 전 나름 엄마랑 수연이 기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숨죽이고 조용히 살았는데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너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면서. 근본도 모르는 남의 새끼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세워서 키워놨더니 양심도 없이 감히 내 딸 머리 위에 기어오르니. 네가 전교 1등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랑 아빠가 더더욱 너만 쳐다보고 너한테만 기대하고 핏줄은 내 딸 수연이 한테는 눈길 주지 않고 있잖아. 왜 딸이 너 때문에 차별받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니? 굴러온 돌이 백인 돌을 벤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원. 전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절 키워주신 할머니와 부모님한테 호도하는 길인 줄 알고 노력한 것일 뿐인데. 의도치 않게 엄마 마음 불편하게 하고 수연이를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앞으로는 전교 1등 하지 않도록 노력해볼게요. 내일.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네가 뭔데 전교 1등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니? 네가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대단한 인간이야. 웃기지만 엉그냥 인간답지 않은 친부모한테서 버림받은 미천한 고아일 뿐이야. 우리 집으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고아원에서 온갖 구박을 다 받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살았을 것이야. 운 좋게 우리 집으로 와서 꼴 같지 않은 장손대우를 다 받고 용돼서 좋겠어. 할머니랑 아빠가 아무리 널 이뻐해도 넌 그냥 굴러온 돌나미 새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나한테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고 싶으면 매사 네 주제를 알고 분수 있게 행동해 알겠니? 참고로 네가 가고 싶다는 내대는 절대 안 돼. 내 딸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아무리 제가 엄마 친자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2살 때부터 절 데려다 키웠으면 키운 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수연이와 똑같은 관심과 사랑은 바라지도 않고 그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티끌만큼의 모성이라도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10년이면 정이 들어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던데. 어떻게 엄마는 15년을 키운 절, 난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15년이 아니라 100년을 키워도 넌 그냥 남일 뿐이야.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마음을 주니? 난 처음부터 너 같은 건 입양할 생각 없었어. 15년 전 자궁적출이란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자. 대를 이을 후대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 4박 5일 아들이 없으면 죽은 조상들 뵐 얼굴이 없다고. 이 할머니 정신 나간 거 노인네가 네 아빠를 굽어 살면서 널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고아인 널 내 집에 들이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땐 몸도 마음도 약했을 때라 불만이 있어도.
큰 소리 한마디도 못 내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너라는 존재가 우리 집에 온 후 내가 받은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걷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이 다 눈에 거슬렸고 소름 끼치게 싫었어. 그래도 내치지 않고 15년이나 키워줬으면 감사하다고 절을 올려야지. 지금 감히 나한테 모성애가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드는 거니? 15년 동안 절 거둬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밥값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10살 때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온 집 식구들 속옷 손발이 차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전단지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제가 가진 적 없이 다 엄마한테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만 안 계시면 항상 절대로 혼자 김치랑 밥만 먹게 하고 제 빨래만 빨래통에 모노키하고 세탁기에 모노키해서 늘 손발을 해왔잖아요.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화장실도 맘대로 못 쓰게 해서요. 참고 참아서 공원이나 학교에 가서 보리를 보곤 했지요. 이게 오늘 아주 날 잡고 사람 시법치게 하네. 그럼 친남매도 아닌 이들을 같은 화장실 쓰게 해야 하니. 사춘기인 우리 수연이가 너랑 같이 화장실 쓰기 싫다고 하면 넌 쓰면 안 되는 거란 것도 몰라. 빗줄도 아닌 남매랑 같은 변기 쓰고 싶지 않다는 내 딸이 잘못한 거니? 그거는요. 네 엄마도 버린 널 내가 거둬줬으면 감사한 거라고 내 딸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수연이는 내 딸이고 넌 생판남인데 왜 자꾸 내 딸 권위에 도전하니? 나랑 우리 딸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서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대체 몇 번을 얘기했니?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 모처럼 영화관 데이트를 온 모녀의 소중한 시간을 망치는 것만 봐도 네가 얼마나 재수없고 정의한 가는 캐릭터인지 알 수 있겠지. 왜 우리가 모처럼 쉬는 날에 데이트를 나와서 너 때문에 기분을 잡쳐야 하니? 죄송해요. 죄송한 줄 알면 다신 나한테 반항하지 마. 또다시 이따위로 싸가지 없이 나오면 다음 달부터 용돈 자체를 없애버릴 거야. 알겠니? 지금 엄마 어디세요? 아빠, 엄마 그리고 수연이까지 벌써 이틀째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무슨 일이 생기던 말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전화를 안 받으면 싫어하는 줄 눈치채고 조용히 꺼져 있을 것이지. 왜 자꾸 전화질이야? 지금 수연이 아빠 장례식 치르고 있는 중이야. 됐니?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니까 조용히 좀 찌그러져 있을래? 아빠 장례식이라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라도 했단 말씀이세요? 아빠 평소에 누구보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너 따위가 믿던 말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했어. 그리고 오늘이 발인 날이라. 거기가 어디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당장 거기로 갈게요. 넌 올 필요 없어. 핏줄은 내 딸만 있으면 되니까. 넌 얼굴도 내밀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15년이나 잘 키워주신 아빠인데 어떻게 아빠 장례식에 불참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싫어도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는 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죠. 아빠도 분명 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생전에 살짝 예뻐해주는 척한 걸 가지고 오버하기는.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이가 불쌍해서 관심해준 거지. 진심으로 널 사랑해서 이뻐해준 건 줄 아니? 아빠랑 할머니한테서 사랑 좀 받았다고 정말로 우리 집 장손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굴면 곤란하다고 하지 않았어. 이 집의 손주는 내 딸 시연이 하나뿐이라는 거 명심해.
저 이 집안의 장손이라고 오만하게 군 적 없고 수연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 적은 더더구나 없어요. 그래, 그럼 수연이 아빠 유산에도 관심 없겠어. 아니, 네가 집게 관심이 있으면 뭘 또 어쩔 거냐고? 너 따위는 날 당장 파양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집이나 싸. 네. 파양이라니요. 내 편을 들던 할머니도 이젠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됐고, 널 친아들처럼 생각해주던 수연이 아빠도 이젠 저 세상에 가고 없으니까 이젠 널 정리할 차례가 아니겠니? 내 집에서 과자 양식이나 축내고 내 딸이랑 재산 싸움이나 할 게 뻔한데 불행의 싹은 일찌감치 잘라버려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잔인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저한테 차갑게 대해서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에 대한 사랑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엄마 마음속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운 새끼오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네요. 그래, 너 말 잘했어. 넌 그냥 미운 새끼 오리야. 아니요. 전 미운 새끼 오리가 아니라 백조예요. 내가 뭔 헛소리를 하는데 나한테 버림받더니 충격받아서 실성이라도 했니? 네가 무슨 백조니? 우리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백조 같은 소리 하면서 사람 열받게 하고 있어. 너 지금 당장 거지 같은 이웃들 들고 내 집에서 나가 자신과 뻔뻔한 낯짝 보고 싶지 않으니까. 원래 네가 살던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 진심이세요? 절 내쫓고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너 따위가 뭐라고? 네가 없다고 후회하니? 네가 매달마다 가져다 주던 쥐꼬리만한 알바비 70만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제 곧 수연이 아빠 보험금도 들어올 거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아. 너 같은 거 안 볼 수만 있다면 그가 또는 없어도 그만이야.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당장 제 친엄마 찾아갈게요. 야경이 죽여주는 60평대 아파트에 가서 궁궐 같은 내 방에서 편한 잠을 자고 능력 좋은 엄마가 주시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아야겠네요. 뭐라고? 친엄마 너 우리 집 몰래 친엄마 찾았니?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 친엄마가 절 찾은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큰엄마는 철없던 18살 때 절 임신했지만 생물학적 아빠한테 버림받고 혼자 몸으로 저를 낳았다고 해요. 어떻게든 본인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어서 1년을 버텼지만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요. 돌쟁이였던 저를 고아원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해요. 새끼를 고아원에 다 버린 년이 무슨 낯으로 다시 찾아왔대. 다 키워놓으니까 낚아채 가겠다는 거야. 뭐야? 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어린 아들이 생각나서 데려다가 돈줄로 삼겠떡 하니. 강남에 미용실 체인점만 10개 가지고 있는 제 친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16년이나 떨어져 산 저를 돈줄로 삼아요. 저한테 세상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절차적분이 누구처럼 저를 종놈 취급하진 않죠. 자식을 버린 년이야. 돈 좀 벌고 성공하면 자식 버린 죄가 없어진다니. 절 버린 건 맞지만 그래도 원망하진 않아요. 그동안 저버렸다는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면서 살았을 테고 저를 다시 찾기 위해 죽을 힘으로 버텨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엄마한테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친엄마의 애틋한 눈빛과 절절한 눈망울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전해져 오는 미안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저를 사랑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엄마라는 존재구나 싶은 느낌이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60평대 아파트가 너무 휑하다고 같이 살자는 친엄마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거둬준 가족을 버릴 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 좋다고 15년을 키워준 양부모와 할머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저를 버려주시니 이젠 가벼운 마음으로 친어머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잠깐만. 상우야, 너 지금 당장 아빠 장례식장에 와. 넌 우리 집 장남이 잖니. 앞으로 강남 미용실 사장이 될 몸이라면 기꺼이 우리 집 장손으로 인정해줄게. 끝까지 웃긴 누나 좀 많아요. 저 이제 그쪽 아들 아닙니다. 아까운 절 평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널 버리니. 됐고요. 아줌마가 좋다고 해도 이젠 제가 싫어요. 하야는 제가 해요. 입버릇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요. 저 역시 그 말에는 동의하고요. 제 친엄마한테 갈게요. 친엄마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라는 걸 수연히 보면서 알았고요. 그렇게 좋은 친엄마가 이젠 저한테도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눈엣 가시인 저는 영원히 사라져 줄게요. 그 후 저는 전 가족과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지금은 생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16년 동안 저의 고아로 만든 생모한테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저를 찾아주고 또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넘치도록 주는 엄마를 사랑해요. 나와줘서 고맙고 비밀 언덕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미안하다고 말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다독여주시는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힘들었던 지난날은 다 잊고 꿈이었던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가끔은 절 걷어주신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만난 것도 사드리고 제 용돈을 쪼개서 할머니한테 드리기도 해요. 위도에 어찌됐든 할머니한테서 받은 사람은 참 따뜻했으니까요. 그리고 양모는 쇼핑을 즐기던 옛 버릇을 못 고치고 양부가 남긴 보험금을 믿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백화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전해 들었어요. 앞날이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죠. 눈치밥도 밥이인지라 양모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요. 자기 북을 자기 발로 차버렸으니 누구를 망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